부모가 잘하는 이야기 부자썰 지금 시작합니다. 도와줘요 닥터 히어로. 우리 아이 첫 후원 동행 유나인 체인지 아이케어. 안녕하세요. 더원수학쌤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중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중위권이어서 다행인 이유와 또 우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중위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상위권 아니고 중위권요?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중위권 어느 정도가 중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이거 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원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20문제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거기서 몇 개 정도 틀리는 게 중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한 개? 두 개? 아이, 5개는 틀려줘야지. 그래야 진정한 중위권이죠.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막 편안해지시죠? 우리 아이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요.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 우리 아이만 그런 것 같고 다른 애들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얘기하면 또 되게 길어지는데 요약만 간단히 말해보면 초등까지는 이렇게 객관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포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원평가에서 3개 틀린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AI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맞을 수 있는데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B라는 친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문제가 좀 어려워서 3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아이의 수준은 비슷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누가 더 잘한다고 느껴지세요? A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 문제를 잘 분석한 건 B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A가 더 잘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엄마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대로 이렇게 딱 너무 극사실주의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렇게 MSG 쳐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집 아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맘 TV. 우리 학원 제일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바로 중위권 친구들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관리를 조금 잘해주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신경을 못 썼다? 그럼 이제 막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제일 커서 우리 지인권 친구들이 학원을 제일 많이 다니는데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학원 막 검색하시고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시고 해서 학원에 갑니다. 테스트 보고 등록하고 이제 나는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선생님만 믿으면 돼. 이러시죠. 안 됩니다. 중위권은 이걸로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 실력이 그냥 뭐 계속 고만고만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니까 얘가 이걸 따라가지 싶어서 학원 그만두지도 못하고 뭐 이제 학원 안 다니더라도 집에서 내가 이제 막 신경을 엄청 써줬어요. 그 단원은 엄청 잘하는데 너무 바빴어. 내가 못 봐줬어. 그럼 애가 막 비가 나요.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패턴을 한번 볼게요. 제가 겨울방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볼 건데요. 겨울방학 때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서점 가서 다음 학년 1학기 기본 문제집을 사서 이제 시키시죠. 그러고 나서 개학을 하면 다시 복습을 하게 되는데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습이니까 그 위에 심화, 응용, 뭐 최상위 같은 거를 곁들여서 이렇게 또 빠른 친구들은 2학기 거를 병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중위권 친구들 어떠세요? 다시 리셋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럼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1단원 배우면 또 1단원 연습시키고 2단원 하면 2단원 연습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여름방학 됐죠? 그럼 다음 2학기를 해야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뭘 더 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이 패턴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집에서 조금만 서포트 해주시면 중위권을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맘 TV.
아, 이제 학원 다 보냈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학원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실 거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애써 주시겠지만 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상위권 아이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 중위권 아이들은 데이터가 자꾸 뭐가 없어져요. 분명히 어저께 배웠는데 오늘 또 몰라. 그러면 반복 또 이제 복습 이러다 보면 이제 중간고사가 되죠. 그럼 이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전문가 쌤들은 이제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 위에 응용이나 심화나 뭔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만 진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 수준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많이 안 풀리셔도 됩니다. 기본 수준 문제집 매일 꾸준하게 학습 습관만 잡아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연산 같은 거 초등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곱셈일 수도 있고 뭐 나눗셈일 수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구멍을 집에서 메워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여기 뭐 보시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구멍 메꿔주기에 좋은 책들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위권 욕심 내려놓으세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꾸준하게 공부 습관 잡는 거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맘 TV.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중위권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아이가 문장제를 너무 어려워해요. 서술형 문제 정말 풀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상위권 올라가는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사회적으로 뭐 문해력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아이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이제 아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학생이 210명이 있었어요. 이제 얘네들한테 공책을 3권씩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얼마를 몇 권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였는데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 나누어 주려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누기를 합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 문해력이 되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은 뭐 공부도 그렇지만 생활 면에서도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궁금하시죠? 문해력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지. 또 이야기하면 또 1시간짜리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핵심 조금 말씀드려보면 책 많이 읽는 거 좋고요. 뭐 학원 다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뭐랄까 생활의 센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요 센스를 길러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근데 전 여기다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요. 잔소리로 이어지지 않는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초등맘 TV. 자, 그럼 우리 이제 수학 문장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수학 문장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패턴과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문제집을 통해서 이 유형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사고력이나 심화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장제 어려워해요 이런 친구들이 오면 정말 처음에 시작하는 교재인데요. 나 혼자 푼다 수학 문장제인데 이 책이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은데 그 필요한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권 아이들이 딱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운 책을 풀어도 되게 자신감 있게 잘 풀어서 요런 거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기본 문제집 풀고 연산 꾸준히 풀고 공부 습관만 잡으면 된다. 너무 쉽잖아. 우리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아닙니다. 어려운 거 제가 다 합니다. 농담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랑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감정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아는데
우리도 왜 운동을 막상 가면 해요. 근데 가기까지가 힘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공부 습관 잡기까지가 참 힘들어서 제가 여기서 꿀팁을 조금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각 출판사마다 요즘은 유행이 그 공부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뭐 미션이 있어서 미션을 수행하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책을 주기도 하고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아주 쏠쏠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미션이 있고 숙제가 있다 보니까 그 기한 내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등 떠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권을 끝내요. 그럼 이제 성취감도 생기고 뭐 그 과정에서 칭찬도 많이 오가다 보면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저희 이제 바빠 공부단인데요.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 일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려요. 요렇게 공부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고, 요렇게 조금 학습량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과 제 댓글을 같이 읽으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잘했다 칭찬해주면 아이가 너무 신나한다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했는데 이런 학습단을 이용해 보시면 온라인 학습단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맘 TV 우리 중위권 아이들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긋죠 미리. 나는 공부하기 싫어. 수학 너무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 잘 살펴보세요. 얘네들이 만약에 단원평가 100점이라도 맞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막 책가방 딱 놓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막 시험지 딱 보라고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가 100점 맞았다고 얘기하면 나도 저번에 100점 맞았다고 무슨 사고를 우려내듯이 한 번 100점 맞은 거를 계속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런 행복한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이어서 다행인 이유 결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희망 가득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초등 아이들 어떻게 보면 중학교까지는 사실 머리 좋은 아이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머리 플러스 성실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상위권 아이들 중에 노력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유명한 레파토리 되죠. 초등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얘가 중학교 가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등등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어쨌든 공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성적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죠. 그 과정에서 나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되고요. 결국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당장 좀 못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노력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는 그 경험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희망 가득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공부 습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중위권 친구들 모두 화이팅입니다.